너무 도시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다 깨끗하고 막.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어도 병원 같은 것도 다 엄청 예쁘고. 아니 도쿄가 더 병원은 예뻐요. 이게 네. 해외라서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이렇게 뒤에 시티팝 앨범 커버들도. 예, 원래는 예. 여기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 처음으로 예. 이렇게. 네, 여기 다 이렇게 그냥 진열되어 있는데 제가 또 엄선해서 제 콜렉션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앨범 타임 어바웃을 발표하셨는데 네. 일단은 이번 앨범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번 앨범부터 유키카의 세계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이 타임 시리즈예요. 그래서 유키카가 시간 여행자가 돼가지고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넘나드는 존재가 되는 세계관인데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곡 인썸니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자 배우분이 바로 유키카님의 과거의 모습이군요. 네, 네,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비디오 클래스 보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런 말은 진짜 수백 번 들으셨겠지만 정말 제가 보는 외국인 중에 한국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 음악하니까 더 잘하는 사람 있나? 떠올려 보려고 많죠? 했는데 사실 엄청 많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회사를 옮기시고 낸 첫 번째 이제 앨범인데 네. 네, 뭔가 좀 음악적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좀 바뀐 것들이 있나요? 진짜 시티팝이라고 하면 레트로라는 스시고가 따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레트로를 추구를 했다면 요즘은 시티팝을 좀 젊은 친구들도 신선한 느낌으로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굳이 레트로일 필요가 있을까? 요즘 친구들이 들어도 그냥 신선하고 옛날 음악 같아 라는 생각이 안 드는 시티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지난 앨범과 이번 앨범이 음악적으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전 앨범에서는 시티팝 말고도 들어있는 노래 자체가 약간 레트로풍의 노래들이었는데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바뀌시면서 네. 머리 색깔 바뀌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거는 회사랑은 상관없고요. 그쵸. 근데 전에는 완전 레트로 컨셉이었으니까 이런 머리 색깔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요. 맞죠? 이거 음악이랑 연결이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네. 그럼 70년대, 80년대에는 이렇게 염색할 수가 없었나요?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보통 그때 이렇게 네. 염색한다 하면은 좀 과격한 장르에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락이나 네. 그런 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 디렉팅도 네. 음악의 변화와 같이 같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 네. 제가 많이 보죠? 예. 통찰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되는 말 좀 네, 부탁드리고요. 네. 와.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번 앨범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소속사를 이적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팬분들이 많았어요. 곱창이요? 걱정. 근데 곱창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봤어요. 그 곱창 좋아한다는 영상 봤어요. 네. 네. 와, 아저씨. 진짜. 그래서 빨리 앨범을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한 3개월? 2-3개월 만에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앨범 작업에서 깨달은 노하우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작업에 적용한 것이 있나요? 뭔가 제가 편하게 노래를 하거나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발음 때문에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잘 안 됐어요. 뭔가 사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고 네. 이번에는 디렉팅도 그렇고 발음에 대해서 거의 지적을 안 하시기도 했고 저도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발음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 들었어요, 확실히. 정말요? 네. 네.
전에는 디렉팅도 계속 발음 때문에 뭐 100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근데 뭐가 있었는데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노래를 녹음을 했을 때 살짝 눈치를 보다 이런 게 그러니까 보다도 그냥 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보다 뭔가 있는 그 모음이 더 들려야 된다고 했나? 모음이 더 들리면 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런 지적을 받아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이제 DJ 라이트라고 일본 DJ인데 똑같이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끝인가요? 네. 예. 네. DJ 라이토 잘 지내지? 갱끼. 일본의 음악들은 가사가 좀 약간 좀 추상적이고 좀 뭔가 시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뭔가 딱 분명하게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할까? 근데 한국어 네. 가사가 더 확실히 뭔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영화도 90년대 일본 영화 뭐 4월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부류의 좀 감성적인 거 있고 홍콩 영화도 90년대 홍콩 영화 무드 있고 한국 영화도 그때에 되게 좋은 무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한국, 일본, 홍콩 영화 이렇게 봐도 그때 무드를 재현하는 영화가 없고 가사도 그때 가사들이 일본 노래들도 그 봉현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시적이고 뭔가 일기 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일본 노래는 또 그렇지도 않다. 물론 나라마다 특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라서 좀 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일단 일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일본 사람이 확실히 뭔가 표현을 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전 직접적으로 덜 부끄러움을 하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라는 말을 진짜 안 쓰거든요. 아이시대를 이거를. 그 표현을 진짜 안 쓰고 저도 일본어로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안 쓰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요? 네. 보통 남자친구가 생겨도 그냥 좋아하다, 스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정도로 뭔가 말을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건 처음 성격적으로 알았네. 조금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우니까 뭔가 계속 돌려 말하고 비유를 하고 막 이러는 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시적이고 한국 음악에서 없던 부분들이 보여서 더 좋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랑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앨범 참여진 중에서 사실은 네. 제 기준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참여진이 바로 박문치였거든요. 네. 치즈님이랑 이번에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우연히 박문치님을 같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저는 그 의외였어요. 크레딧 네. 중에 그 안신혜님도 달총님을 섭외했는데 이렇게 네, 같이 작업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석삼조네요. 네. 그 안신혜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전에 공연하면서 오며 가면서 인사만 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엄청 있진 않은데 그 바버레츠 출신이시고 네. 몇 년 사이에 이제 아이유랑 작업하게 되면서 뭐 굵직굵직한 히트곡들 많이 내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썸니아가 네. 아티스트 유키카가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다라고 하셨었어요. 네, 이번 앨범 중에서 사실 비밀리에라는 곡이 이 앨범 중에서는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곡이기는 하는데 이번 앨범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전에 서울 여자 같은 임팩트가 있는 뭔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뭔가 약간 BGM처럼 편하게 뭐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좋아하고 특히 시티팝 중에서는 그런 음악을 선호하는데 인솜니아라는 곡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성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제 주변에 누군가는 이번 앨범을 듣더니 비밀리에를 듣고
뭔가 이거 약간 뭐 아이유가 연상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네.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살짝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아, 근데 뭐 나만의 표현으로 불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인솜니아를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지 않아요? 그쵸. 이건 느급 같아. 네네. 그래서 이게 유키카스러운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또 했어요. 들면 들을수록 약간 빠져드는, 약간 묘한 매력이 있는 곡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인솜니아를 고르게 되었고요. 부모님이 들으셨던 음악을 어릴 때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전 그 노래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제 아빠 취향의 노래가 나올 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유민, 약간 아라이 유미, 마츠도야 유미 이런 약간 시티팝 원조 이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 노래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엄마 취향의 노래가 나올 때는 이제 해외 80년대 80s 이런 노래들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돼서 뭔가 어스 윈드 엠파이어 그런 네. 노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신디로파 이런 분들 노래도 많이 들었고 프린스 막 이런 노래들 많이 들었죠. 약간 80년대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취향이 좋으시네요. 네. 네. 신디로퍼 신디로파 진짜 좋아요. 마돈나가 아니고 아 신디로퍼. 근데 마돈나 노래도 많이 들었고 약간 그쯤에 그 시절에 유명한 사람들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비틀즈 이런 밴드 노래 음악도 들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티팝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당연히 저도 이제 뭐 80년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음악을 듣지는 않았고 최근 몇 년간 찾아서 좀 깊게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LP도 모으고 했는데 네. 혹시 유키카님은 시티팝에 들어가야 될 그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네.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시티팝이라는 게 네. 정답이 없잖아요. 이런 음악이 시티팝이다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 시티팝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표적인 음악들은 뭐 베이스라든지 드럼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시티팝은. 근데 뭔가 제가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시티팝으로서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옛날 음악이지만 사운드가 안 비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화려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운드가 풍성하다, 네, 꽉 차 맞아요. 있다라는 풍성하다. 건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그 경제와 관련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버블. 80년대 일본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는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 모르시나요?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돈이 너무 풍족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또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 근데 그거는 네 알아요. 딱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가 끝났거든요. 한 93년, 92년, 93년쯤에. 아 맞네요. 네. 세션들도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이제 참여시켰다고 들었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서양 연주자들도 다 참여를 해서 그죠. 여기 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아예 네. 스티비 원더가 그렇죠. 진짜요? 네. 비트를 준 것도 있고 네. 피아노만 친 것도 있고 연주만 한 것도 있고 네. 저는 이 CD가 있는데 여기도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사진이 딱 한 장 들어있는데 스티비 원더랑 찍은 사진이 딱 들어있어요. 아주 그럼 적절한 일본에 네. 오셔서 작업을 하셨나? 우와. 여기 네, 잠시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는 도쿄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대박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레전드들을 초빙해서 이제 만든 게 그 당시에 일본의 시티팝이어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시절에 요즘 말로 하면 인싸들이 미국의 음악에 약간 동경했던 사람들,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이 약간 만든 게 시티팝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운드의 퀄리티도 되게 좋고 레코딩 상태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들어줄만 하고 그대로 그냥 저도 딱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의 흥미로운 음악이다. 시티팝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다른 얘기긴 한데 그때 버블 때 이제 미국의 재즈 연주자들도 많이 초빙하고 그리고 되게 자메이카로 많이 갔었다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그 2세들이 다시 돌아와서 레게랑 재즈를 아직도 좋아하는 게 많이 이어진다는 제가 소문을 그 도쿄 한복판에서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고 사실인지 네. 모르고. 네. 일단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80년대, 90년대 일본 J-팝이나 그리고 사실 힙합도
그 당시에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예. 저도 그때쯤에 음악이나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자랐고 2000년 초반? 약간 우타다 히카루 이런 분들이 네. 유행했을 때까지만 일본 음악을 한참 많이 듣다가 2010년쯤부터 K-팝이나 한국 노래들 많이 듣게 되었어요. 시티팝을 말할 때 흔히 그 도시 음악이다. 김현철 씨가 말하기를 뭐 도시에 살면서 파란색과 녹색을 뭐 이렇게 추구하는 음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도시의 감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싸거든요. 진짜 집에서 안 나가고.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인싸 언니들이 클럽 다녀오고 집에 가는 약간 택시 안에서 듣거나 뭔가 좀 청춘을 즐기는 사람들의 먹을 때 돈도 많이 쓰고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상상이 가더라고요. 기린님도 사실 도시 감수성을 네. 많이 추구하는 분으로서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의 감성보다는 어디 화려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때 신나게 놀고 나서 돌아올 때 괜히 고독한 느낌의 맞아요. 그 사이쯤에 있는 감성들이 좀 가사로 많이 나오지 않나. 얼마 전에 염단에 가니까는 집이 왜 이렇게 커 이러면서 혼자 살기 외롭겠다 이랬더니 야 그래도 큰 집에서 외로운 게 낫지 이러는데 시티팝 나올 때 그런 감수성은 돈 많은 고독함? 돈 없는 고독함이나 힘듦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데 고독한 느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유키카님 평소와 다르게. 아니 근데 이게 시티팝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네. 왜냐면 그때 버블 경제 시절에 나왔던 음악이니까 DC와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네. 예, 거기서 키코치 모모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네네네. 예. 근데 제가 사실 시티팝 가수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모모코고 혹시 한번 모모코에 대해서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근데 저한테는 사실 네. 시티팝 가수로서 알기 전에는 진짜 옛날에 그렇죠. 아이돌스러운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였어요. 제가 서울여자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했을 시기에 이 앨범을 들었어요. 네. 딱 이거를 어드벤처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무대를 봤는데 너무 뭔가 아름다우시더라고요. 80년대에 뭐 마치다 세이코나 뭐 네. 나카모리 아키나 그다음에 키코치 모모코 이렇게 세 명이 약간 좀 빅3라고 해야 될까? 쇼와 시대의 아이돌 중에서 가장 이제 히트했던 그런 아이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이돌이지만 파이팅 넘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달력감이라고 해야 돼요. 신비함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좀 너무- 편한 예, 예.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좀 그런 게 연약해 있는 게 보이는 거? 좋아해요. 약간 슬퍼 보이는 거. 예, 뭔가 그런 느낌이 이게 좋았어요. 모모코는 웃는데 웃는 모습이 슬퍼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게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사실 키코치 모모코가 낸 앨범들은 다 훌륭하거든요. 저희 턴테이블에 있는 저 앨범이 그 라무라고 해서 혹시 아세요? 그 키코치 모모코의 밴드였어요. 근데 저게 약간 어떻게 말하면 좀 저주받은 걸작인데 그러니까 모모코가 아이돌 시절 후에 저 앨범을 냈는데 너무 훌륭한 음악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왜 모모코가 이걸 하지? 나는 모모코한테 원한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약간 그 시대에 외면받았는데 지금 시대에 다시 이제 저게 재발굴되면서 엄청난 명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인썸니아를 타이틀로 하셨듯이 뭔가 음악적인 그런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돌적인 것이든 음악적인 것이든 둘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건데 네. 이게 진짜 브론즈라는 프로듀서 앨범에 네.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앨범 엄청 들었고 네. 진짜 오렌지 돌도 엄청 들어가지고 너무 그 작업기가 궁금했는데 네. 말씀해 주신다면 작업기는 근데 사실 네. 브런즈님도 되게 낯가리시잖아요. 네. 낯가리시는지 원래 그런 나중에 평소에도 엄청 가려요. 그쵸? 근데 저도 낯가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대화를 진짜 안 했어요. 서로 샤이하게 이렇게 브런즈님도 네. 계속 뭔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냥 다 하세요라고 해주셔서 근데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하시더니 다 했습니다 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공연을 할 때 꼭 부르거든요, 오렌지 버드를. 아, 그날 작업 너무 빨리 끝났고 저도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사실 거기 작업실 근처에서 카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아마 네. 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모르는 척 해야겠다. 피디님도 이건 사실은 그 음악적인 질문은 아닌데 사실 도쿄에서 오셨잖아요. 네. 도쿄와 서울은 뭐가 좀 비슷하고 혹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도쿄랑 서울 차이라기보다 한국이랑 일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행에 민감하고 가게들을 봐도 금방 바뀌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걸로 바로바로 바뀌고 그런 캐치를 잘하는 것 같고 도쿄는 좀 더 뭔가 자기들이 뭔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자유롭게 하는 느낌? 일본에서 근무를 하던 제 지인이 하는 말이 도쿄가 훨씬 더 취향이 잘게 디테일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뭐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인구수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 되게 작은 나라고 나라 크기로 봤을 때 사람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차이를 결국엔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매니아적인 그 분포도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 있으면은 거기는 뭐 3명, 5명, 10명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이어나갈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니아층이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수요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차이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뭔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뭔가 좀 유행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되게 현대적이고 와 진짜 옷을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이었고 음악도 뭔가 와 세련됐다 이런 약간 세련됐다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각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본은 좀 더 뭔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타쿠적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키하바라. 그건 진짜 애니메이션 오타쿠고 뭔가 아, 네.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라주쿠 패션, 시부야 아. 패션 이런 게 것처럼 어디 좋아하세요? 저요? 네. 시모키타 시모키타자와. 시모키타자와. 그쪽 시모키타자와 그 다이아드. 국물 커리 유명한 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전 날카야마 시모키타 약간 민티지한 걸 좋아해서 아, 네. 근데 저는 도쿄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건 너무 도시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다 깨끗하고 막 건물 같은 것도 서울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어도 병원 같은 것도 다 엄청 예쁘고 그런가? 엄청 뭔가 아니 병원은 도쿄가 더 아니고 예뻐요. 아닌데 일본은 병원은 진짜 뭔가 학교 같은 느낌이고 이게 네, 해외라서 그래요. 네, 못 본 것들을 보면 사람이 예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언어에는 저는 이제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를 막 잘하진 못하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할 때면 제 말투부터도 달라지고 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더 공손하고 되게 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쿠다사이 뭐 이런 것들. 네. 제 친구 중에서도 네네. 그 진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순수하게 아키하바를 가보고 싶다. 이래서 저는 일본 갔다가 그 친구가 타투이스트라서 손이랑 목에 막 타투가 엄청 있어요. 와. 네. 근데 그 친구 나쁜 친구가 아니라 정말 그냥 타투 일하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거기 갔는데 경찰이 엄청 친절하게 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길래 그냥 일본어를 좀 하는 친구라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걔는 그냥 저기 그 메이드 카페 구경하고 싶어서 진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간 건데 이게 옷도 막 힙합으로 입고 있으니까는 그 경찰이 이렇게 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지갑이랑 그런 거 핸드폰밖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는데
그때는 막 네 이러면서 막 하이 이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불신 검문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차갑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웃기네. 네. 뭔가 행동과 말투가 네. 그 괴리가 있으니까. 예. 아, 근데 확실히 제가 한국어를 쓸 때 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쓰는데 그걸 일본어, 일본어로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영어든 일본어든 그 감성이 따로 있으니까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한국말을 배웠을 때 직역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처음으로 여기에 태어나서 애기처럼 배우는 반식이 있잖아요. 아, 나는 그냥 일본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배웠어요. 일본을 오랜만에 갔는데 아,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일본어로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고. 왜냐면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해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까 아이시테루 같은 말을 일본인들이 잘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서 부르시는 음악들은 사실 대부분이 사랑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아,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시테르라는 말이랑 사랑한다라는 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본의 스키 좋아하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일본 드라마 뭔가 많이 좀 봐가지고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스키 하는 거 많이 저도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또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음악들을 추구할지, 그리고 너무 지금 이르지만은 언제 또 다음 앨범이 나올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시티팝을 좋아해서 시티팝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시티팝 장르 음악만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요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음악들도 이제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앨범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리님, 유키카님하고 대화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확히 4번째 뵙고요. 네. 카페에서 몰래 본 거까지 5번째면은 다음에 만날 땐 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팀에도 또 브론즈 포함해서 존 프로듀서도 있으니까 네. 뭐 또 나중에 작업도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키카님과 함께한 시티팝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현의 웹게임 톡.